자, 이제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우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있고 이 채권 담보를 위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설정합니다. 자, 저당권이 붙어있는 이 채권을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을 위해 저당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채권이 주인, 저당권은 종된 권리, 주종. 주종의 관계에 있으니까 부종성, 수반성이 작동되겠죠.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은 태어나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 자,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태어나니까 채권도 없는 제3자가 지 앞으로 저당권 등기 박았다. 부종성이 반하죠. 그래서 3자 저당권 등기는 원칙 무효. 설정자는 채무자 갑일 수도 있고 아부지 3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3자를 물건으로 보증서 준 사람, 물상 보증인.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돼야만 저당권이 들어와요. 등기 박아야 되니까 등록.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저당권 될 거고, 권리 두 개가 되죠. 민법, 지상권, 전세권. 이 두 개 권리에 저당권이 들어선다.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태어날 수 없다. 부동산 일부에 되는 건 용익물권, 그 다음 토지 일부에 유치권도 돼요. 유치권도. 저당권만 일부에 안 돼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의 성질. 은행은 등기만 박아놓는 거지 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는 여전히 설정자 갑이. 그래서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침해, 담보가치 감소가 일어날 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지역권도 똑같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 채권 우선 변제권 줍니다. 저당권자 그래서 경매권도 줍니다. 이게 서설 파트. 자, 저당권의 목차. 저당권의 취득.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 채권 어디까지 경매대가에서 땡기는지. 채권에 미치는 범위. 두 번째, 얘가 중요하죠.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가치 변형된 물건, 보험금에도 미쳐요. 물상대의. 하지만 과실은 미치지 않는다. 차임채권에는 노타치. 점유하지 않으니까. 갑이 사용하니까.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 예외 있겠죠. 이따 하고. 돈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합니다. 이 저당권 실행이 경매 친다는 얘기죠. 자, 저당권 실행. 경매 쳤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겠다. 그러면 이 세입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쫓겨가느냐? 계속 남은 기간 살 수 있느냐? 경락인과의 관계 이기려면 저당권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과 세입자, 용익권과의 관계. 여기서 용저, 저용저 이걸 배울 거고, 선바, 후바. 날렸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져.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법이 30년짜리 지상권을 준다. 저당권, 법정 지상권. 그 다음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일괄 경매 청구권. 그 다음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삽니다. 소유권.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세 들어갑니다. 지상, 전세권. 소, 지, 전. 소지섭이 아니라 소, 지, 전. 지전이. 지섭이 동생. 3. 취득자를 위한 세 가지 법조문. 마지막 침해 처분 소멸. 이게 저당권의 목적.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이쪽이 좀 어렵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어렵죠. 법정상권, 일괄경매 이쪽이 어려워요. 자, 저당권 취득. 저당권 취득하려면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면 물권, 저당권 취득. 자, 등기 관련해서 이게 나오죠. 누군가 내 저당권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합니다. 내 물권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나는 불법 말소된 내 저당권 등기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 이게 나와요. 내가 말소 회복 등기 받기 전에 누군가 경매로 날려버렸어. 그러면 나는 아무리 불법 말소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말소 회복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불법 말소된 경우 회복 가능하지만 경매로 매각
이 단어가 뜨면 말소회복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되게 돼 있어. 결국 말소회복의 논들 어차피 말소돼. 그러니까 말소회복할 수 없다. 자, 저당권 효익 미치는 범위. 내 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더 중요해요. 원본 땡겨요. 이자 땡겨요.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도 땡겨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이걸 지연배상 지연배상도 땡겨요. 저당권 실행비용 경매비용 이것도 담보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 지연배상은 전부가 아니라 1년분의 한 해서만 땡길 수 있다. 지연배상은 1년분. 이건 후순이자에 대한 관계에서 낙찰대금에서 1년분만 챙긴다는 얘기지. 채무자는 무조건 지연배상 1년분만 갚는다고? 아니야. 채무자는 무조건 근저당이든 얘기든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변제해야 돼요. 전부. 채무자는 갚을 돈 전부 변제. 후순위자에 대해서 1년분만 땡긴다는 얘기. 자, 이놈 때문에 지연배상 1년분에 한한다. 이 법조문 때문에 현실에서 저당권이 사라져버렸다. 은행이 아니 연체이자가 13%나 되는데 내가 이걸 1년분밖에 못 챙긴다고?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을 안 받고 무조건 근저당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높게 설정해서 몇 년치 연체이자 감안된 채권책 설정해서 그래서 현실에서 저당권이 없다. 일반 개인들도 근저당 받는다. 이놈 때문에. 은행을 따라하는 거죠. 우리 개인도. 그러니까 지연배상 1년분 이것 때문에 사라져버렸어. 저당권. 현실에 없어요. 저당권. 다 근저당이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첫 번째, 부합물에 미쳐요. 정물에 미쳐요. 이건 이제 소유권 부합파트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부합물이다. 그러면 미친다로 끝나고 부합물이 아니다.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요. 그럼 뭐가 부합되고 뭐가 부합되지 않는 건지 그건 우리 이미 소유권 파트에서 배웠어. 대표 부합되는 물건. 무단식 제한 나무 무단식재. 붙었죠? 토지 소유자가 먹었어.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 효력은 부합된 이 무단식재 수목에 미친다. 그 다음 건물 임차인이 증축합니다. 항상 이 증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다고 나와요. 또는 구성 부분이 됐다. 기존 건물에. 그럼 독립성 없어. 붙었어. 부합됐구나. 따라서 저당권 효력은 이 부합된 증축 부분에 미친다. 자, 이 증축 부분이 부합만 되면 설사 법원 실수로 경매 목적물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미치니까 경매로 날라가고 날라온 거 경락이는 싹 잘 받는다. 그래서 경락이는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자, 부합되는 시기는 저당권 바뀌기 전에 이미 부합되어 있었던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부합되든 상관없다. 시기는 상관없다. 그 다음 이거 강행규정 아니다.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이 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그래서 계약할 때 우리 부합물에는 미치지 맙시다 라는 특약 먹힌다. 당사자는 특약으로 부합물에 미치는 이 법조문을 배제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도 뜨고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뜨고 외워야 돼요. 이거 임의규정이라는 거. 당사자는 다른 약정할 수 있다. 법조문. 자, 이제 부합되지 않는 놈.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상전세 임차인이 심었구나. 그러면 권리자가 심은 나무는 부합하지 않는다. 원에 의한 부속물. 권리자가 심으면 무단식재가 아니죠? 네 거. 그래서 임차인 소유 건물, 임차인 소유 나무, 임차인 소유 에어컨이 되는 거예요.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아. 지 거야. 부속물.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임차인이 심은 나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으니까. 건물 부합하지 않죠. 농작물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이 건물,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놈 부합하지 않는 놈. 건물 부합하지 않아요. 농작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권리자가 뭔가 했어.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자, 종된 권리. 종된 권리는 우리 시험에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잘 나오죠.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소유권이 주, 지상임차권이 종. 그러니까 미친다로 끝나야 되고, 전유 부분, 아파트,
집합건물 701호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은 쫑이거든요. 공용 부분도 쫑, 대지 사용권도 쫑, 종된 권리니까 미친다로 끝나야 돼요. 자, 이제 가치 변형물. 얘가 한 문제짜리 나와요. 물상대에는. 자, 그림 보면서. 갑이 지 건물, 토지 건물을 을한테 저당권 설정. 그런데 이 건물이 화재로 날아가 버렸어. 멸시. 토지 저당 잡았는데 토지가 국가로부터 공용, 징수, 수용당했어. 그러면 건물이 멸실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 주세요 하겠지. 그런데 이놈이 보험에 드러나서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더라.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당했는데 국가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받더라. 그러면 이 저당권은 건물, 토지 대신 가치가 변형된 물건인 이 보험금, 수용보상금에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상대위성이에요. 이 물은 가치 변형된 물건 위로 대신 들어가는 성질. 이게 물상대위성. 그래서 저당권자는 멸실로 받게 되는 보험금, 수용으로 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이게 가치 변형된 물건에 들어가는 물상돼 있어. 자, 이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거지 지채권 우선 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보험금에 들어갈 수가 없다로 끝나야 돼요. 저당권자만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보험금, 보상금, 하나는 전세금, 이 세 개가 물상대위 되는 놈이요. 아까 저당권 받고 기간 만료했죠? 그래서 물상대위 들어가는 채권은 3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놈. 보험금, 수용보상금, 수용보상금, 전세금, 채권. 자, 안 되는 놈 2놈. 이놈이 정답 주문요. 하나는 매매대금. 하나는 협의취득 보상금. 여기는 물상대위가 안 돼요. 자, 이유. 매매대금. 건물 살아있죠? 멸실이 아니죠? 그 가치 변형물이 아니야. 그 다음, 국가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에 취득했죠. 이거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나온 보상금은 사실은 매매대금이야. 매매대금. 가치 변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대금, 협의 취득, 보상금이 단어가 뜨면 소수로가 물상대할 수 없다. 가치 변형물이 아니에요. 멸실도 아니고 공용징수도 아니기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이 2놈이 정답점. 이 2놈이. 특히 협의 취득 보상금. 자, 그러면 어떻게 저당권자는 이 보험금을 땡기느냐? 물상대위 방법. 보험금, 수용보상금이 설정자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로 묶어라. 채권 압류에 채권 압류. 그러면 보험회사는 갑한테 압류가 들어오면 지급을 못해요. 보험금을. 이게 채권 압류 효력이에요. 그래서 설정자 갑한테 이 보험금 등이 지급되기 전에 지급되지 못하도록 압류로 묶어라. 자, 이 압류는 정답지문 꼭 저당권자 스스로 지가 할 필요는 없다. 제3자 다른 누군가가 압류해도 상관없다.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누군가 이 보험금을 압류해줬다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 안 했어도 상관없다. 여전히 물상대할 수 있다. 얘가 채워버린다. 우선변제. 그래서 고마워. 압류해줘서 고마워. 내가 하려고 했더니 네가 해줬구나. 고마워. 쥐가 채워버린다. 왜? 우선변제권이니까. 그래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해야 된다. X! 지가 꼭 스스로 안 해도 되니까 제3자 압류라도 상관없으니까 외워요. 정답지문. 이거 정답지문, 이거 정답지문. 나머지 흘러가. 보험금 흘러가. 한 번도 정답지문 안 나와. 저런 것은. 정답지문이 여기. 항상 정답지문은 정해져 있어요. 자, 만약에 보험금이 갑한테 지급이 돼버렸다. 인도돼버렸다면 이제는 물상대위 할 수는 없다. 지급 전에 압류하겠는데 압류 안 해서 지급돼버렸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인도된 후라면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자, 과실. 과실하면 월세.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조서 받은 월세 차임채권. 똑같은 과실. 사용이익, 과실, 차임채권. 다 같은 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채권,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로 차임채권으로 나와요. 과실도 나오고 차임채권 다 나와요. 이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노타치. 월세는 은행 노타치. 하지만
예외가 있죠. 갑이 돈을 안 갚어. 그래서 저당권자 을이 경매칩니다. 채무불이행 저당권 실행. 그러면 경매가 되려면 이 아파트 부동산이 먼저 압류부터 하는 거예요. 경매 순서는 압류부터 해. 그 다음에 경매 진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이 저당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압류한 후 설정자 갑이 수취하는 과실은 이제는 미친다.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원래는 과실은 노타치 미치지 않아. 하지만 저당권자가 압류 후 동그라미 빵하고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이제는 넣어서 읽어.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이제는 왜 나와? 원래는 안 미치는데 이제는 미친다. 그래야 잘 외워진다고요. 그래서 압류 후 수취하는 차임채권 과실 이제는 미친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저당권 실행.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져요.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자, 갑을 우리 저당권자 날렸는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다? 용익권자,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얘들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 아직 기간 남아있는 1년쯤 날라갔다. 내가 먼저 세 들어갔는데 나중에 저당권이 바뀌었다. 용저. 자, 그럼 경매로 날라가면 세입자가 내가 돼야 돼요. 나는 선빠. 저당권을 이긴다는 얘기지. 선빠니까 경매로 날라가도 내 용익권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선빠니까. 걱정 없어. 남은 기간 이사 갈 일이 없다는 얘기. 선빠니까. 자, 하지만 아무리 선빠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했다. 이 말이 뜨면 아무리 선빠라도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다. 반대. 그래서 이유.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 기간 1년 남았지만 나 내 전세금 받고 이사 갈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는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자,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내가 세 들어갑니다. 2번 저당권이 또 생깁니다. 유치권까지 건물 공사업자가 건물 잡고 있습니다. 유. 자, 내가 여기죠. 대항력 임차인. 나는 호빠. 이미 밀렸죠? 이미 밀렸어. 누가 경매 쳐요?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쳐요. 대원 팔레라.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쳐서 날립니다. 나는 호빠. 호빠니까 소멸. 호빠니까 이게 정답 지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영유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경매로 모든 저당권 소멸. 나는 호빠라서 소멸. 얘 밑으로 소멸이니까. 하지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아까 했죠? 있어요. 그래서 저용저유 한 문제짜리나 한 문제짜리. 그 다음에 뭐가 첨가되느냐? 배당. 배당은 순서대로. 그래서 1번이 먼저 경락대에서 채권 받아가고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받아가고 그 다음 2번 저당권자가 남은 금액 받아가고 이게 한 문제짜리로 한 문제짜리. 여기서도 나오고 주택임대차에서 나오고 저용저유 정답 지문은 거의 임차인한테 박아요. 배당은 그냥 흘러가는 지문. 이놈이 중요하거든. 왜? 주택에서 나오면 이놈한테 정답 지문 박아야지. 주택임차인. 과연 이놈이 중간에 쫓겨가는지 들이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배당은 민법 안 중요해. 민법은 여기서 살 수 있는지 쫓겨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다 정답 지문 여기다 항상 정답 지문 정해져 있다는 얘기. 자, 이게 저당권과 용유권과의 관계. 여기만 잡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 자, 이제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항상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갑 동일하다가 여기는 이제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져요.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은행이 경매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A갑으로 달라지면 항상 건물 소유자 갑이 30년짜리 지상권을 법이 준다. 이게 저당권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저당권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
성립요건 두 개를 외워야 돼요. 목차 두 개. 저당권, 법정상권을 내가 맞추려면 이 목차 두 개를 외웁니다. 첫 번째,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토지에 저당권 설정하든 건물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보통 이제 토지 할 때 건물이 있겠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 따라서 건물이 있기만 하면 우리 갑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어야 돼. 건물. 따라서 건물이 있기만 하면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든 뭐가 불법 건물이든 나중에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달라지면 법정상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건물이 있기만 하면 미등기 뭐가 건물이라도 나중에 달라지면 성립한다. 그 다음 토지 저당권 설정 건물이 건축 중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완공되겠죠? 그럼 그 완공된 건물에 성립하는 거예요. 건축 중 나오면 여기만 동그라미 하고 소수로 가. 성립한다. 비록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건축 중 성립한다. 그 다음 건물이 있었으면 갑이 건물 소유자가 중축해 2층으로 올리고 옆으로 늘리고 또 개축해 아예 철거하고 신축해 상관없어. 설정 당시 건물만 있었다면 그 중축됐든 개축됐든 아예 철거 후 신축됐든 뭔 상관이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데. 따라서 중축된 건물, 개축된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의 법정상이 태어난다. 단 중축, 개축, 철거 후 신축 건물이 저당권자가 박을 때는 면적이 요거였는데 10배로 크게 건물 지었다. 그러면 나중에 지상권의 범위는 새 건물이 아니라 중축된 건물이 아니라 중축 전, 개축 전, 철거 전, 구 건물 기준으로 지상권은 인정. 이해됐죠? 은행은 이 건물만 봤지 나중에 철거 후 신축 때 이 건물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구건물 기준. 자, 이제 가장 중요하죠. 정답 지문.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었어.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어. 구후 건물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건물 달라질 때 나중에 이 건물의 법정상권이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는다고. 나중에 올라온 건물은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나대지야. 나대지 후 건물 성립하지 않는다. X 하는 거예요. 나대지 안 돼. 자, 이렇게 오라겠죠. 그러면 나대지 후 건물인데 나대지 세 글자보다는 이렇게 써서 할 때 우리 시험에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어. 그 다음 더 어렵게 뜬다고. 막 지문이 되게 어려워. 이게 6번 나왔는데 4번 되게 어려워요. 못 찾는다고. 나대지를 못 찾아낸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민법이 어렵지. 나대지 안 돼. 연락이 해놨는데 못 찾아. 이게 나대지인지를 못 찾아. 토지 저당권 후 건물이 그렇게 나와버려. 그럼 빨리 건물이 없어 이런 말이 안 떠.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럼 이 건물은 토지에 저당권 설정 없었어. 나중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오특강을 좀 들으라고.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어. 일단 기초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좀 어려운 질문을 해결하니까. 아하, 나대지구나. 나대지 후 올라간 건물에는 법정상은 태어났잖아. 왜? 첫 번째 조건 탈락이잖아.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자,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둘 다 저당권 박아요. 은행이. 이게 뭐다? 공동저당. 토지저당, 건물저당. 부동산 두 개 잡혔죠? 이게 공동저당. 그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공정저당이 설정된 후 갑이 지 소유 건물을 철거해. 그 다음 신축해. 그 달라져요. 그럼 이 신축 건물에 30년짜리 법정상이 태어나느냐? 역시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저당 나오면 그냥 가. 이 판례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우란 얘기예요. 나대지 후 건물 안 돼. 공동저당 역시 안 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공동저당 나오면 동그라미 빵 하고 그냥 가. 소수로. 성립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지문이고 성립한다 하면 X 지문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요건 이것도 외워요. 설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자, 우리 관습에서도 했어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느냐? 처분 당시, 압류 당시야. 거기는 처분 당시, 압류 당시. 압류 당시가 중요하다겠죠? 강제 경매의 경우 압류 당시 기준으로 동일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저당권은 어느 시점이겠어? 저당권 설정 당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라. 그러면 그거 달라지면 법정상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요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것.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할 것. 그래서 판례 두 개. 첫 번째 판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었어. 첫 번째 요건 성립. 설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어. 그러면 첫 번째 요건 성립, 두 번째 요건 성립했죠. 따라서 하늘이 무너져도 소수로 가. 법정상권은 성립한다.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성립했잖아. 성립 요건. 그러면 법정상권은 소수로는 성립한다. 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후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니라 토지에 저당권 설정 건물이 있었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갑과 동일했죠. 근데 갑이 지 건물을 토지는 안 팔고 건물만 삼자한테 팔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중간에 달라져. 그 후 저당권 실행 경매로 또 달라져.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 현 소유자, 건물 양수인 현 소유자죠. 현 소유자는 법정상권 취득하는 거예요. 왜? 요건 갖다 놨으니까. 자, 그러면 그려 볼게요.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민법처리 좋은 거예요. 토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어. 저당권 박을 당시 토지 건물 양자가 한 놈 소유에 속해서 갑. 이 그림이 여기까지 그려진 거예요, 이게. 토지에 저당권 박아지 이게 토지니까 토지에 저당권 건물이 있었죠? 자, 저당권 박을 당시 갑 동일했죠?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건물이 삼자에게 양도됐대. 갑이 건물을 을한테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안 팔았으니까 갑, 건물은 을한테 소유권 넘어갔어.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달라져.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토지를 날려서 토지는 A가 낙찰받고 건물은 을이 샀죠? 을.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갑이다가 갑이 건물만 팔아. 건물만 양도. 삼자. 그 후 달라져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니까 토지는 A가 낙찰받을 거 아니야. 또 달라져. 여기서 토지 건물세 한번 달라지고 여기서 또 토지 건물 달라져. 그러면 항상 법정사건은 현재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 30년짜리를 취득하느냐 문제겠죠? 취득한다고. 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설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했죠? 경매칠 당시는 같았어 달랐어? 경매칠 당시 달랐지. 갑을 시점이 처음 저당권 바뀔 때 동일하면 되는 거지. 경매 칠 때 이때는 달라졌잖아. 중간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 첫 번째 좀 해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첫 번째 거 성립. 저당권 설정 당시 시점 기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죠? 두 번째 건 성립. 그러면 중간에 건물이 팔려서 중간에 토지 건물세 일이 달라졌잖아. 갑에서 중간에 달라졌어. 그렇다더라도 나중에 또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지면 현 소유자 건물 양수인은 이게 을이야. 을. 건물 양수인 현 소유자죠. 갑이 아니라 건물 을이 샀으니까 현 소유자는 30년짜리 법정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읽고 아하 설정 당시 동일했다면 중간에 건물이 팔려서 살짝 달라졌다 하더라도 상관없구나. 현 소유자 을은 법정상권 취득하는구나. 이렇게. 자, 이게 훨씬 중요해. 이거보다. 괜히 열렸어. 별로 덜 중요한데. 두 번째가 정답 중요해. 두 번째. 자,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고.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삽니다. 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사요. 나왔어! 뭐가 나왔어? 히읗이 나왔어. 히읗이. 히읗 나오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토지와 미등기 건물 함께 매수한 놈이 이놈이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등기를 받는다고. 토지만 등기받고 소유권.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 취득했지. 을은
건물은 등기 안 박은 미등기 건물이요. 그럼 건물은 지 거야 아니에요? 지 거 아니야. 건물은 암는 거요. 소유권이 없지. 그러다가 달라진다고.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법정상이 태어나는데 토지만 지 거, 건물은 암는 거. 갑의 을로부터 샀으니까 을 거지만 이건 사실 건물은 갑거란 얘기지. 그래서 을갑 동일하지 않죠? 그거 달라지면 동일하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요건. 그래서 동일 요건 탈락이라는 이유는. 그래서 토지만 등기했다. 그러면 아하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 그러면 매매인데 등기를 이전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래서 암놈 여전히 갑소유란 얘기지. 그래서 동일하다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자. 그냥 가자. 쉽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 그럼 더 이상 읽지 마. 어차피 이팔래니까. 그러면 함께 힛 성립하지 않는다. 환매, 특약, 환지, 해제, 해지 다 힛이죠? 성립하지 않는다고. 힛 관습상에서 배웠죠? 그렇게 밀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함께를 생략한 지문이 있어. 기출지문이. 그래서 단순히 함께만 외우면 안 되고 같이 외워야 돼.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넣어야 된다고.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내가 누구 힛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버려. 요렇게. 그래서 함께만 외우면 안 되고 힛 단순히 힛 공부하지 말란 얘기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이렇게 단어 전체를 외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함께 힛이구나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저당권 법정상권은 나대지 후 건물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안 돼. 성립하지 않는 세 놈. 성립하는 놈, 네 놈, 땅땅땅 이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전부. 성립하는 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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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네 개. 성립하지 않는 놈, 나대지, 공동저당, 함께. 네 놈, 세 놈. 이게 우리 기출 전부예요. 할만하죠? 할만해. 자, 마지막. 이 법 조문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 따라서 저당권,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무효. 외워요. 그래서 저당권,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 풀어서도 나오고 무효다. 한자로도 나오고 외워야 돼요. 여기는 강행규정. 아까 부합물에 미친다. 그건 임의규정. 이런 건 외워야 돼.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자, 일괄경매. 그냥 여러분을 힘들게 해야지. 일괄경매도. 어렵죠. 자, 봐요. 법정지상권하고 반대입니다. 일괄경매는. 자, 그림 봐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올라가요. 이 목차를 외워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올라가요. 저같이 읽어. 느낌을 줘야 돼. 액센트. 토지의 저당권 설정된 후 나중에 올라갈 것 이렇게 외워야 돼.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올라갈 것 이게 일괄경매 첫 번째 요건. 이걸 목차를 외워야 돼.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나중에 올라갈 것 이렇게 올라야 돼. 나중에 토지 저당권 바뀐 후 나중에 결국 이 토지는 무슨 토지? 나대지. 그래서 건물은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올라갈 거. 우리 시험은 나대지로 절대 안 나와요. 여기는 주로 이렇게 풀어서 나와. 거의 99%.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익숙해 해줘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 그러면 아하 나대지 후 건물이구나. 자, 그러면 토지 박을 때는 건물이 없었단 얘기지. 따라서 나대지 후 건물은 나중에 철거당해요. 경매로 날아가면 법정상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또 우리 법이 나섰단 얘기지. 건물이 철거되는 꼴을 못 보니까. 왜? 나대지 후 건물은 나중에 경매로 날아가면 철거되거든. 그래서 일괄경매도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라 하여금 원래는 여기에만 저당권이 있고 나중에 올라간 건물 저당권이 없지만 같이 함께 경매 날리세요. 이게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치세요. 일괄경매 정권. 그러면 일괄경매 치려면 첫 번째 요건. 이 건물은 반드시 저당권자가 저당권 박을 때는 건물이 없어야 돼. 그 후 나중에 올라간 건물이에요. 따라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이미 있었대. 그러면 일괄경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이게 해결이 된다고. 나중에 올라가야 일괄경매가 되는데, 이렇게 외워. 나중에 올라가야 일괄경매가 되는데 이미 있었다고? 안 돼. 이렇게. 이게 정답집입니다. 이게 정답집. 이건 흘러가고. 하지만 이걸 알아야 이걸 애워지지. 그래서 일괄경매 하면 애울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 일괄경매. 그럼 첫 번째. 일괄경매 치려면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이렇게. 나중에 올라갈 것. 따라서 이미 있어? 안 돼. 정확히 이렇게 와. 일괄경매 치려면 건물은 나중에 올라가야 돼. 근데 이미 있어? 그러면 일괄경매 안 돼. 자, 이렇게 외워요. 두 번째 요건. 경매 칠 때, 저당권자가 경매, 토지건물 함께 경매 칠 때 반드시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것. 이걸 외우는 거야, 이제. 이 건물은 경매 칠 때 누구 거?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것. 이걸 외우면 다 해결돼, 이제. 이 네 개가 다 해결돼. 우리 지문 네 개가. 목차를 외우면 다 해결돼. 경매 칠 때 누구 거?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설정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갑. 우리 저당권자니까. 설정자, 경매 칠 때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것. 이걸 외워놓으면 이 네 개가 와르르 풀려버려요. 따라서 설정자, 갑이 토지저당권 설정하고 나중에 설정자가 지가 신축 소유. 그러면 설정자 소유 건물이죠? 따라서 소수로는 일괄경매 칠수 있다로 끝나. 자, 두 번째. 갑이 어디 갔어? 그림 그려드릴게. 새로 그릴게.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건물을 올려요. 이 건물은 누가 해야 된다? 갑 거 해야 돼. 토지 저당권 설정 때 건물에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일괄경매 치려면은 저당권자가 일괄경매 치려면 갑 소유 건물 해야 돼. 그런데 설정자가 처음부터 신축일 수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 갑이 세를 줘요. 이 토지를.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이 갑이 세 주면 임차인이 항상 건물 올리겠죠? 임차인, 지상권자가 건물 올려. 용의권자가 지상전세 임차인, 지상권자 임차인. 임차인이 건물, 지건물 올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용의권자 소유기 때문에 일괄경매 안 돼요. 설정자가 아니까. 하지만 이다가 또 용의권자가, 토지 용의권자가 건물 올린 후 설정자가 이놈부터 소유권 취득. 임차인으로부터 산다는 얘기. 그럼 결국 처음에는 임차인 A가 신축했지만 소유자 갑이 사버렸죠? 결국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죠. 그러니까 소수로는 설정자 처음부터 갑 소유든 세입자가 올렸지만 설정자가 사버렸죠? 설정자 소유 여기만 동그라미 들어가. 그러면 일괄경매 칠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지 뭐. 자, 이번에는 용의권자인 임차인이 신축 소유해. 그럼 설정자가 아니죠? 따라서 설정자가 아니니까 일괄경매 칠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설정자가 신축했어. 그런데 그 후 팔아 제꼈어. 건물을. 그러면 집가 아니겠죠? 이제는 3자 소유. 팔아 제꼈으니까. 그럼 설정자가 아니죠? 설정자가 아니니까 일괄경매 칠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나를 외워놓으면, 목차를 외워놓으면 이 네 개가 다 풀린다고. 그래서 일괄경매 한 문제를 맞히려면 딱 두 개를 외우면 돼. 목차 두 개.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그러면 이미 있어? 안 돼. 이게 해결되고, 이 건물은 누구 거?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이걸 외우면 이 네 개가 풀려버려. 처음부터 설정자 신축 소유든, 세입자가 신축했지만 설정자가 사서 소유권 취득했든. 그러니까 너는 설정자가 아니었구나, 유익권자. 안 돼. 네가 지었지만 팔아 제껴서 3자 소유라고. 이게 잘 나와요. 이 네 개 중에서는 3자 소유 건물 안 돼. 왜? 설정자 소유 건물이 아니니까. 외울 수 있겠죠? 외울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딱 목차 두 개. 자, 하나 더 해야 돼. 목차 두 개하고 이거. 자,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칠 수는 있지만 건물 매각대금, 건물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이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놈이 넘버원이야. 이 세 개 중.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는 거.
이유, 건물에는 저당권이 안 박혀 있기 때문에. 토지에만 박혀 있었죠? 그래서 건물 경매 칠수는 있지만 요요 건물 경매 대가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는 거. 그다음 이제 흘러가는 식 이런 게 나오지. 일괄 경매는 저당권자의 권리지 반드시 건물까지 함께 날려야 할 의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는 둘 다 경매 치기 싫어요. 저는 내가 저당권 박아놓은 토지만 경매 칠래요. 할 수 있다. 토지만 경매 날 수도 있고 둘 다 함께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목이 일괄 경매 청구권이야. 권리야. 권리. 저당권자 마음이다. 자, 삼취득자. 삼취득자는 이 삼취득자 개념을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삽니다. 소유권 취득.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세 들어갑니다. 물권 세요. 물권, 지상, 전세권. 이 세 놈만 삼취득자. 소지전. 이 세 놈만 삼취득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저당권자.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을 병이라는 놈이 매매로 사서 소유권을 받든지 토지를 지상권 들어가든지 토지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든 소지전. 이 세 놈이 저당부동산의 삼취득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이 은행빚 1억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 은행은 날려버려. 그러면 얘들은 다 쫓겨가요. 소유자 쫓겨가야 되고 지상전세권 저용이니까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이 들릴 수 없어. 삼취득자는 쫓겨갈 운명. 이 쫓겨갈 운명에 있는 삼취득자를 위해 법이 나서줘요. 법조문 3개를 만들어놔요. 삼취득자 낙찰받아 경매인 될 수 있다. 아예 경매 안 되도록 네가 대신 얘 돈 갚아서 저당권 없애. 대신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너는 낙찰도 못 받았고 돈도 없어서 대신 변제해서 말소도 못 시키고 그럼 경매 날라갔지. 그럼 마지막 방법. 당신이 이 부동산에 필요비, 유익비, 비용을 지출한 게 있다면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삼취득자를 위한 법조문 3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그래서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비용만큼은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 3개 법조문은 오로지 소지전 삼취득자만 누릴 수 있어요. 물상보증인 안 돼. 후순위 저당권자 안 돼. 이 3가지 조문은 오로지 소지전만. 물상보증인 삼취득자 아니죠? 그래서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 우리 기출. 후순위 저당권자 삼취득자 아니까 변제하고 선순위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삼취득자만 이 3가지 조문 쓴다. 자, 첫은 부정성이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주인과 분리해서 혼자만 양도하지 못한다. 그 다음 소멸. 이제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 말소 등기 없이 187조. 잘 나와요. 경매로 모든 저당권 소멸. 자, 마지막 판례야. 마지막 판례. 이게 지문이에요. 이따부터만 장난치겠지. 읽으면서 해석을 해봐요.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그 후 변제로 채권이 소멸. 저당권 설정자는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없다로 장난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에 내립시다. 그림을 그려봐야 돼. 저당권을 설정해줬대. 그림 그려. 갑을 항상 오른쪽 놈이 저당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갑이 병한테 팔아제꼈군.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왔군.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변제로 소멸. 담보대출 1억을 갚았군.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 무효등기,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 갑이에요, 병이에요? 설정자는 무조건 갑이요, 갑. 설정자 얘는 새 소유자로 나오고. 그러니까 설정자 갑은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야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지. 왜? 병한테 팔아제꼈어요. 소유권 넘겼다고 했잖아. 자, 설정자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 무효등기,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설정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 그럼 다 넘어가. 다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외워놔요. 설정자 갑은
파라제께서 현재 이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지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유를 알아야지. 왜 있느냐?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우리 시험지에 안 떠. 그냥 외우든가 아니 이유 통해서 외우든가. 그래서 결론 내어요. 설정자 갑은 파라제께서 현재 소유자는 아니지만 변제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외워요. 자, 문제는 10번 쉬고 풉니다.